건강검진에서 간암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계가 가는 줄도 모르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종양 크기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암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암이라는 병을 진단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대부분 이제 세계 공통적인데요.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이 온 거지? 스쳐간다라고 합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런 질문들 수없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단 한마디를 만약 자신한테 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처음엔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깨달음 같은 걸 얻었는데요. 암은 단순히 몸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깊은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기 시작하면 몸의 방향도 삶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암은 두려운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온 5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참 안정적이었어요. 중견기업의 임원이시고 또 집도 마련했고 자녀들도 아주 잘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이었어요. 아침은 대충 커피와 빵, 점심은 회의 중 허겁지겁, 저녁엔 잦은 회식과 과음, 주말엔 골프나 접대 자리에 불려다녔죠. 이렇게 자기 몸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못한 채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암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분이 제게 한 1000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제 자신은 없었네요. 이분이 이제 병원 치료와 함께 자연치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암이 던진 이 질문,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답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그동안 거의 매일 외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던 식사를 이제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식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갓 지은 현미밥과 체질에 맞는 자기 제철 채소 반찬들, 그리고 또 술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 저녁 식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이런 것은 결국에 내가 매일 선택하는 한 끼의 식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둘째, 주일에 골프가 유일한 운동이었던 것을 이제는 매일 아침 긴장을 푸는 어떤 릴렉스하는 운동과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자기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데 이게 사용하면서 피로보다 활력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삶의 목적을 새로 세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고 충족감 있게 보내자. 내일 죽어도 아쉬움이 없을 만큼 한번 살자. 이 다짐을 품으니 아침 햇살도 가족의 어떤 웃음도 마시던 한 잔의 따뜻한 차도 모두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시계가 가는 줄도 모르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종양 크기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 무겁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암이 제게서 시간을 빼앗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인생을 줬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먼저 웃고 몸도 따라서 같이 웃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암은 세포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아닙니다. 몸 전체 리듬이 오래도록 어긋났다라고 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예요. 특히 3가지 리듬이 중요한데요. 첫째는 잠의 리듬, 정말 중요합니다. 야근, 불빛, 들쑥날쑥한 어떤 취침들,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숙면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DNA가 복구되고 면역 순찰의 타이밍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면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먹는 리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 음식, 야식, 폭식, 가공식품으로 결국 이 당독소라고 하는 이 당은요, 우리 몸이 그걸 처리하느라고 지치게 돼 있어요. 결국 인슐린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인슐린의 문제가 결국은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립니다. 세포 에너지 공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가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로 결국 우리 세포들은 저산소 환경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결국은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세포 환경이 암이 클 수 있는 환경으로 고착돼 간다는 겁니다. 셋째는 움직임의 리듬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그리고 운동, 막 과잉이나 부족 이런 생활이 림프나 정맥이나 모세혈관의 흐름이 막히게 돼요. 결국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노폐물과 염증이 결국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서 세포 조직이 하나씩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암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너 이 이듬으로 계속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생활을 계속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하나의 경고이자 삶을 바꿔야 한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하나의 외침입니다. 의학의 치료는 종양을 없애는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왜 지금 내 몸은 이 신호를 보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암을 적으로만 보면 삶을 끝없는 전쟁이 됩니다. 하지만 암을 메시지로 듣게 되면 지금까지 결산서이자 앞으로 그릴 설계도가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법보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은 몸만이 아니라 몸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병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과 이런 태도의 전환 5가지를 꼭 연습하게 하는데요. 첫째는 빨리 해서 좀 충분히로. 속도보다 회복의 여백이 좀 필요하다. 지금 내가 충분한가를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둘째는 완벽에서 좀 꾸준으로. 하루 100점이 아니라 오늘 1점만 전진해보자. 작은 이 지속하는 것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착에서 희망으로. 해야만 한다는 대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무보다 나에게 주는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기쁨이 결국 병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통제에서 좀 대화로. 증상을 막 억누르려고 하는 대신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게 왔는지를 한번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병의 의미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혼자에서 동행으로. 주치의와 가족 그리고 동료, 나 자신과 팀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완벽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나에게 좀 정직해지면 충분합니다. 암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숨을 쉬고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니? 너는 너에게 얼마나 상냥하게 대하니? 아니면 내 자신을 계속 막 다그치고 있니? 싸움의 시간을 좀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돌봄의 시간을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몸은 놀랍도록 조용히 방향을 좀 바꿉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심장이 한결 좀 느긋해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수록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났다. 결국 암은 끝이 아니라 다시 쓰는 서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페이지에 무엇을 적을지는 우리 몫이에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자신을 한번 돌봐주세요. 몸은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바로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암이 던진 질문,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오늘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대신 이 병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고로 하나?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순간 암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솔직한 친구가 될지도 모릅니다.